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새롭게 출범한 총무원 체제가 벌이고 있는 소통과 화합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남북 간 불교 교류를 점검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오늘은 조선 불교도 연맹으로 대변되는 북한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합니다. 전국의 주요 성보박물관을 조명하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대구 경북 지역 사찰 성보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온 조계사 장애인 포교팀 원심회가 불교 우화 영상을 수화로 제작했습니다. 불교계 교도소 포교를 주도하는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이 결집대회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업 문제 대책은 무엇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새롭게 출범한 총무원 체제가 벌이고 있는 소통과 화합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을 계기로 종단이 안정과 화합의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안거 결재를 앞두고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원행 스님 체제의 새 총무원 집행부가 펼치는 소통과 화합 행보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특히 제1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 취임을 계기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조짐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민 스님은 원로회의 대종사 스님들에게도 종단의 안정과 중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와 종교계 기둥으로서의 위상 회복이 최대 과제란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원로위원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원만한 종무행정을 다짐했습니다. 원로 대종사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총무원장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미래 불교를 열어나가는 데 지침이 될 수승한 가르침을 내려달라고 원로위원 스님들에게 청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원로회의는 지난 13일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동의한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심의를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현 원로위원 우송, 현호, 일면, 원행 스님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종사 법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림, 행돈, 묘관 스님 등 11명 비구니 스님들의 명사 특별 전형도 최종 처리했습니다. 원로회의 특별 전형에서 통과된 종단의 최고 법계, 대종사와 명사 스님들에게는 조계종 종정예하가 법계를 내리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대화 국면 속에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조계 종단이 추진하는 남북 불교 협력 사업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불교 교류를 점검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조선 불교도 연맹으로 대변되는 북한 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제1의 종교는 신도수 13,000여 명의 천도교입니다. 불교와 개신교는 나란히 10,000명 안팎 수준이고 천주교는 3,000명 정도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7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불교적 문화와 정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불교는 애국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고 오랜 기간 북한을 왕래했던 법타 스님은 말합니다. 한 70개 가까이 있으면서 한 300여 명의 스님들이 계시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역사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온 그야말로 참 애국 종교로서 북한 불교계는 조선 불교도 연맹으로 대변됩니다. 1945년 창립된 북조선 불교도 총연맹은 3년 뒤 조선 불교도 연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북한 지역 70여 개의 사찰들을 관장하고 법회도 열면서 사실상의 종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조계종 총무원 같은 경우 또 사찰로 치면 조계사와 같은 그게 광법사고 전국에 71, 이렇게 71에서 75개 정도의 사찰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 등을 통해 종교를 탄압했지만 한편으론 종교를 대외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1967년부터 북한식 문화혁명이 단행되면서 북한 불교도 침체기를 겪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조불련의 역할은 확대됐습니다.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은 최근 국제행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문제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포함한 활발한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북남 조미 순위분들께서 손을 맞잡고 뜻을 합쳐 탄생시킨 역사적인 선언들이 바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할 때 대한 부처님의 가르치심과 자비와 평화, 화해와 화합의 사회주의 속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던 중국 불교는 개혁 개방과 함께 정부 지원 속에 급성장했고 불교식 등 상당 부분에서 대만 불교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불교 교류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불교의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통일 이후 포교 방안까지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국립국악원이 모레 2018 북한음악연주회 및 학술회의, 북한의 민족 가극을 개최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도 같은 날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다시 만난 아리랑 엇갈린 운명 새로운 시작을 선보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북한 문화예술을 미리 연구하고 경험해보려는 분위기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북한 관련 공연은 남북 양측이 이견 없이 감상하도록 이념적인 갈등이 예상되거나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곡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폭 문양 티셔츠 착용 논란을 빚은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적극 후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 BTS의 해외 팬들이 후원에 동참해 200여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BTS의 트위터 계정 커뮤니티에서 해외 팬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바로 알고 피해자들을 돕자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BTS의 광복절 티셔츠가 뒤늦게 이슈가 되면서 일본에서 이른바 혐한 여론이 커지자 해외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TV는 BTS의 멤버 지민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입었던 티셔츠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사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예정된 생방송 출연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제주 4.3 민주항쟁 70주년을 맞아 일본 오사카에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건립 실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통국사에서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제막식에는 제1동포를 비롯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사카는 4.3을 전후한 혼란기에 수많은 제주도민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가 제주 출신 제1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번 위령비 건립은 제1제주인 등의 자발적인 모금과 제1동포 사찰로 알려진 통국사의 부지 제공,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 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가 별세하면 경찰이 인력과 차량을 투입해 장지까지 운구 행렬을 호위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협조해 독립유공자 장례 운구 행렬을 전 구간에 걸쳐 에스코트하는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생존한 독립유공자는 국내 35명, 해외 7명으로 총 42명이며 평균 연령은 95세입니다.
독립유공자 장례의전은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 현충원 안장식 거행 등의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 호위는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때만 시행돼 왔습니다. 불교문화재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신앙의 대상입니다. BBS 뉴스는 이러한 불교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전국의 주요 사찰 성모박물관을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대구 경북 지역 사찰 성모박물관을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최근 개관한 경주를 대표하는 사찰 불국사 성모박물관은 불국사 성모는 물론 각계에서 기증한 유물과 고서 등 천여 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특히 1966년 석가탑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국보 제126호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반세기 만에 다시 불국사로 돌아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 있었던 거구나. 그것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좋은데 외국 사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이걸 더 잘 보존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나중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1995년 대구 경북 지역 최초로 문을 연 직지사 성모박물관은 소장품 수가 7,800여 점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국보 제208호 도리사 금동 육각 사리암, 보물 제11호 문경 김용사 동종, 보물 제391호 직지사 석조 약사열의 좌상 등 국보 1점과 보물 10점을 포함해 인근 5개 시군의 60여 개 사찰에서 전해오는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성모박물관은 보물 14건 30점을 비롯해 많은 불교 회화 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균 스님이 그린 보물 제1772호 삼장보살도와 1773호 지장시황도, 1610호 아미타 회상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역대 스님들을 그린 진영은 전국 성모박물관 가운데 최다를 자랑합니다. 동화사에서는 현재 보물인 삼명당 대사와 부조국사 진을 진영을 비롯하여 32점의 진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계산조, 고승의 활약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 본사 외에 역사와 소장품의 수준을 자랑하는 말사 성모박물관도 많습니다. 포항 지역 최대 사찰인 보경사 성모박물관은 포항 지역 국보와 보물 10점 가운데 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물 제11호 서우남 동종을 비롯해 원진 국사비와 승탑, 괴불탱 등 많은 성모문화재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고 문화재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뚜렷한 것들이 많아 불교미술사적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숙종대왕의 어필이 가장 볼만한 것이 안 되겠나 싶네요. 숙종대왕께서 보경사에 친히 오셔서 글을 쓰셔가지고 여기서 판을 각으로 그렇게 모셔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 예천용문사, 영천은혜사, 영주 부석사 성모박물관 등도 소장 유물 수와 시설, 전문 인력 면에서 모두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천년의 역사가 서린 대구 경북 지역은 사찰 성모박물관도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나무로 만든 불교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국대 박물관은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불교 목조 유물 수십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전단지향, 나무에서 피어오른 향기를 개막했습니다. 전단은 불교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나무 단향목을 뜻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19세기 말 석굴암의 중수 과정 등이 적혀있는 석굴암 석굴 중수상동문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준 높은 목조 공예품으로 꼽히는 조선 후기 보타전 목조 감실과 부처님의 얼굴, 옷자락을 정교하게 새겨넣은 목조 경패,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독특한 모양의 목조 지장보살 반가상 등 희귀 유물도 다수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해온 포교단체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팀 원심회인데요. 불교 우화를 수화로 제작한 새 영상물을 기념식에서 선보였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이 도망쳤습니다. 자, 그리고는
먼 산으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개운 물을 따라서 길을 걷다가 남자는 목이 말랐습니다. 경전에 실린 불교 우화 30편을 수화언어로 번역한 영상물이 불전에 놓여집니다. 수어로 소통하는 농아인들이 불교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보태진 결실입니다. 지난 2년간 100여 경 역경에 매진해온 서울 조계사 장애인 포교팀 원심회는 조계사법당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완송본을 봉정했습니다. 100여경을 수화로 촬영한 이유가 뭐냐면 청각장애인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재밌고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부처님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심회는 지난 2007년 첫 찬불 수화 영상으로 청각장애인 포교의 획기적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어 불교 기본의식, 반야심경, 예불문, 천수경의 이번 100여경까지 불교 표준 수화 언어 제작 불사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심회는 지난 30년 동안 창립 취지 그대로 장애인과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모두가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온 불교계의 대표적인 장애인 포교 단체입니다. 이 같은 원심회의 선구적 불사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란 한계를 극복함에 이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장애인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어 통역사도 너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자원봉사자 너무 역시 부족한 실정이고 또 조계사 원심회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만 활성화된다면 보충이 된다면 이분들 무엇이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심회는 앞으로 부처님 일대기와 반야심경 해설, 금강경을 소재로 수어 역경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통이란 명제가 불교계에서도 핵심 가치로 떠오른 요즘 부처님 법음을 장애인들의 언어로 소통하도록 돕는 봉사가 소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정부의 단속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은 미얀마 출신의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오체 투지가 실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 투지를 하며 사고 이후 4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숨진 탄저 테이 씨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시작된 오체 투지에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 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해 정부의 폭력 단속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엔 이주 노동자 또한 포함된다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탄저 테이 씨는 지난 8월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끝에 숨졌습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전법단체 속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법음을 전파하는 이들의 노고는 한층 주목되는데요. 교도소 포교를 주도하는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이 결집대회를 열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교정교화 전법단 결집대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려 스님과 포교사들이 수행과 전법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전법 활동 분야 중의 하나가 교정교화 포교입니다. 재수자들이 전도된 가치관과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본성에는 양심과 지혜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정기관 포교를 주도해온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이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다른 전법단에 비해 늦게 결성됐지만 활발한 교정시설 법회와 통일된 법요집 보급 등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교정위원 전문성 강화와 교정기관별 불자회 창립 등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뜻있는 스님과 포교사들이 개별적으로 교정 현장 포교에 힘쓰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이제는 역량을 하나로 모을 시점이란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단순히 전하는 차원을 넘어 재소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다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용자뿐만 아니라 불우 수용자들, 불우 수용자, 수용자 가족, 자녀 장학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포교사 및 포교 신도회, 포교 단체들을 많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단은 이번 행사를 기해 교화 현장에서 오랜 기간 포교에 헌신한 스님과 제가불자들을 포상했습니다.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포교 환경 속에서도 재소자들을 참된 불제자로 이끈다는 자부심 속에서 매진해온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됐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자유스럽지 못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 실수나 또 한때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갇히는 재소자들에게 나름 부처님의 가르침이 희망이 되고 또는 밝은 어떤 가르침을 주어서 교정교화 전법단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은 높은 교도소 담장만큼 세상과 단절돼 살아가는 재소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광운사가 남북 평화통일과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산신대제와 탑도리를 봉행했습니다.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의 구현은 모든 생명을 위해 복을 짓고 그 공덕을 회양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불자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할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운사 산신대제와 탑도리에 동참한 사부대 중은 저마다의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했고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남북 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발언했습니다. 한편 광운사는 홍천군과 화초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웃돕기 성금 운동을 1년 내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실업 문제 해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난달 통계치를 보면 실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나타났는데요.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실업 문제를 놓고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확보 정책인지,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그보다 많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류 경제학의 논의가 갖는 함의를 물었습니다. 이쪽에서 억지로 하나를 늘리면 반대쪽에서는 1.5배가 없어지는 이런 리포트가 실질적으로 경제학의 어떤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널로 출연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도 실업 문제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해결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돼야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툭하면 재정 막 투입해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일자리 만들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아편이죠. 아플 때 아편 주는 거랑 같아요. 그 일자리는 세금이 더 낼 수가 없고 재정이 없으면 그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봐서 일자리가 없을 때는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재정을 정부 풀어서 잠시 거기다 담아놨다가 재정이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민간 부문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그게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 부문 일자리보다 처우가 나빠야 돼요. 노동시장의 분절화에 따른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지적됐습니다. 임금 수준과 노동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 사이의 간격이 확대돼 왔고 그것이 실업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교육 혁신도 꼽혔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일자리가 정부의 실적이나 경제적 수치보다는 국민의 생활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길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영화감독 대해 스님이 성경을 주제로 만든 영화 산상수훈 시사회가 가톨릭 총본산인 로마 교황청에서 상영됐습니다. 영화 산상수훈은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베오그라드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가운데 미국 CNN은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보리사에서 명상수련회장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불광선언 회주 휘광 스님은 최근 현지인들을 상대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시민포럼이 서울 상상나라 등의 후원으로 다문화 가정 고향집 방문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다문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서한 법문사를 중창불사하는 등 중국 불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래전 중국 땅에 들어온 불교가 중국적 전통 문화와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으며 체제 유지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인구의 급성장은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 따른 북한 불교의 급성장을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북한만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지만 개방 이후와 통일 시대 북한 불교의 역할과 과제는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0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